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나라의 난선생입니다. 반가. 오늘은 난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어제 난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난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그 다음에 주의사항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는 덴드로비움 사쿠라 히메.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렵다면 어려운데 쉽다면 되게 쉬워요. 근데 나는 진짜 기본 환경, 분갈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샀어요. 뿌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현재 식재 상태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를 알아보시고, 또 이 중에 있는 화원 중에서 꼭 저희 나는 구매 안 하신 분들도 화원 중에서 분갈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욕을 먹겠죠. 하여튼 나는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난을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라고 왜 잘못이라고 보다는 난이 낱개분으로 이렇게 판매돼서 하는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대부분은 다 선물 문화잖아요. 그래서 선물처럼 심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인데, 오늘은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첫 번째가 덴드로비움 사쿠라 히메를 했어요. 사실 히메 제가 입문자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고급 분들도 키워도 되고, 뭐 고급자들 분들도 키워도 다 되는데, 입문자용을 한 이유는 추위에도 좀 강한 편이고 햇빛에도 강하고 그늘에 왔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커요. 단 길어지고 꽃이 안 필 뿐이죠. 그죠? 일단 덴드로비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와이안 타입이 있고 노빌 타입이 있어요. 하와이안 타입은 위에서 달아는 거 덴파레라고,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라고 해서 태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우리 하와이나 옛날 여행 가면 이렇게 꽃 목걸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고급 레스토랑집, 경양식집이라고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빨간 꽃. 그런 게 덴파레. 그냥 고온입니다. 저온 처리해서 피는 게 아니라 빛이 높아야 되고, 나머지가 우리 같은 노빌 타입이라고 그래서 우리 석곡도 그렇고 모든 난들이 꽃이 옆에서 피는 애들 있죠. 이거는 추위에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덴드로비움 사쿠라 히메는 덴드로비움 중에서 노빌 타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죠. 제가 농담 삼아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 키우다가 죽이신 분은 저하고 인연을 끊고 난하고 인연을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이유는 간단하죠. 안 죽습니다, 잘. 얘를 죽이는 방법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 첫 번째, 화분이 크면 죽습니다. 제가 이걸 뽑아서 그냥 이대로도 아니고 뽑아서 던져놨어요. 여기 한 달 뒤에 오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주고 살아있습니다. 산 게 아니지만. 한 달이 더 넘게 40일 정도 있고 물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 들어가죠. 그리고 뿌리도 죽을 거고, 그리고 대신 여기서 마디에서 또 살려고 여기 있는 벌브에 있는 양분 갖고 또 고화가 나오죠. 이렇게 작은 새끼들이 달립니다. 그래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죽이는 방법은 첫 번째, 화분을 크게 심는다. 그 다음에 높은 데는 더 위험하죠. 잘 안 마르는 조건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제가 식재를 스테나 바크만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키울 수 있지만, 뭐 흙에서도 키울 수 있고 뭐래도 키울 수 있어요. 어렵죠, 물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태나 바크를 쓰라는데, 가정에선 될 수 있으면 수태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태가 물 관리가 쉬우니까. 자, 이나는 빛이 강해도 자요. 때약볕에도 좋아요. 근데 가장 이걸 잘 키우는 방법은, 그죠? 그냥 빛이 잘 드는 곳, 베란다. 반그늘보다는 조금 더 빛이 센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양지 사이에 하고. 양지에 아예 때 앞에 나가도 좀 처음에 좀 허옇게 이거 타요. 어머, 큰일 났다. 아니에요. 다시 회복한다는 게, 이게 탄 부분은 회복하지 않지만 다시 반짝반짝하게 새순도 내고 잘합니다. 그만큼 잘 크고, 겨울에도 0도까지도 견딥니다. 대신 물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0도 되면 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베란다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식물들하고. 그래서 5도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자라는데 지장이 없고. 다만 꽃이 피려면 이거는
온도 편차가 가을부터 계속 나줘야죠. 봄까지. 언제? 어떻게? 10도 이상. 온도 편차가 많이 나면 꽃이 많이 달리고 잎도 우르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실내에서 창가에서 두고 키우든가 베란다 온도가 높으면 15도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잎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한두 개 떨어지고 꽃이 달리죠.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뿌리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뿌리 다 내리고 있어요. 사실 가정에서는 이 화분도 조금 큰 거예요. 농원이니까 이렇게 심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심었으면 가정에서도 조금 실수할 수 있는데 이미 얘는 뿌리가 다 내렸죠.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 갈지 마시고, 만약에 갈고 싶으면 딱 요런 정도 사이즈 화분에 그대로 옮기는데 좀 더 낮은 화분이 더 좋아요. 만약에 화분이 좀 높다 그러면 밑에다 바크 같은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요 스택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이들도 모르겠고 이제 처음 샀다 그런 분들은 이대로 키우시면서 햇빛 충분히 보여주시면 되고, 물은 어느 정도 꼬독꼬독 마른 다음에 다시 물 주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매번 강조하겠습니다. 분 큰데 심고, 흙으로 심고, 그죠? 뭐 이것저것 짬뽕해서 심고, 이만한 데다가 여기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저거 심고, 저거 심어요. 그럼 당연히 죽습니다. 말라서 죽는 것보다 뿌리가 썩고 그 안에 곰팡이 생기고 올라오면서 타고 들어가서 죽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키우면 아주 간단한 품종이니까 이번에 처음 구매하셔서 난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지 말고 이대로 키우시길 추천하고, 그죠? 근데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된다 그러면 뽑아서 좀 더 작은 분으로 오히려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벌버필름 레피덤. 벌버필름은 부작 좋아요. 부작. 아이고 이렇게 다 빠졌네. 부작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뿌리 멀쩡해요. 이미 자기가 알아서 빠졌네요. 뿌리 멀쩡하고 많이 돌았죠. 그리고 벌버필름의 특징이 설명드릴게요. 빛은 반그늘 이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반그늘 이하. 반그늘에서 그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빛이 많이 필요 없어요. 빛이 많이 세면 노랗게 변하죠. 추위에 좀 약한 편입니다. 최소 12도 정도 유지해주고, 꽃은 어떻다고요? 그냥 때 되면 핍니다. 그죠? 피고, 그 다음에 요거 받으시는 분은 요런 토분으로 심어도 되고, 부작해도 되는데, 나는 처음이라서 부작이 겁이 나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키우는 데다가 나무 꼬챙이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놓든가, 예? 꼬챙이를 이렇게 꽂아놓고 키우면 얘가 달라붙겠죠. 아니면 이런 토분 같은 데다 뭐 붙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내가 붙이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분채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묶어서. 그럼 잘하는 건 여기서 잘하지, 양분하고 잘하는데 일로 잘하면서 여기 붙겠죠. 그래서 많이 붙으면 그때 여기 붙은 부위 말고 딱딱 잘라주면 부작 바로 되잖아요. 내가 부작이 쉽지만 부작이 부담스러운 분들 있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왜? 여기 양분 갖고 잘하니까 건조한 것도 해결이 되고요. 네, 벌버필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풀체리움 슬립분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먼저 토분에 심어져 있고 여기서 앞으로 몇 년 더 커도 전혀 문제 없어요. 대부분이 걱정하시는 게 분을 키우다가 넘쳐 흐르면 어떠냐 걱정되죠. 나는 괜찮습니다. 넘쳐 흐른 이후에 그 이듬해 분갈이 해도 괜찮아요. 분이 당시 작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넘쳐 흘러서 괜찮아요. 여기만 멀쩡하면. 그러니까 요건 요대로 받아서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2, 3년 정도 동안 이렇게 빵빵할 때까지 키우셔도 되고, 요거 받으신 분은 제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분갈이 볼까요? 이게 우리가 올 봄에 갈았을 거예요. 갈 때,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번에 모르고 이거를 슬립 화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슬릿. SLIT? 슬릿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긴, 이렇게 긴 구멍 있죠? 이런 걸 슬릿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길게 뚫려 있죠?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슬릿분입니다. 슬릿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뽑아보면, 왜 안 빠지니? 진짜 왜 안 빠지지? 야! 나와야지.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놀았나? 그렇진 않을 텐데. 네, 뽑아왔어요. 근데 왜 안 빠졌을까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보통 바크를 쓰는데 이게 슬립분이라서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네, 뿌리 내리면 괜찮고, 요거 받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키우세요.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네들도 반 그늘하고 반 양지 사이. 햇빛이 조금 세도 괜찮더라고요. 반은 그늘하고 반 양지하고, 덴드로키럼 자체는 대부분이 추위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주 약하지도 않고. 한 8도, 9도까지도 견디긴 하는데, 그냥 10도 정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한겨울에 좋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되면 그냥 꽃이 달려요. 꽃이 꽃 같지 않죠. 그냥 폭죽처럼만 생겼어요. 그래서 꽃을 감상하면 선이 이쁜 거고, 꽃보다는 이런 평상시에 벌브나 이런 게 이쁘죠. 그래서 부작해도 좋고, 모래도 이뻐요. 그냥 365일 그냥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보면 진짜 이뻐요. 어쩜 너 이렇게 이쁘니. 그죠? 그리고, 네, 햇빛 말씀드렸고, 물 주는 것도, 덴드로킬럼도 보면은 착생인데 뿌리가 얇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너무 바싹 말리는 것보다는 살짝 호접란처럼 살짝 약간 꼬독꼬독해지려고 할 때 주는 게 좋죠. 덴드로비움은 바싹 말랐다 줘도 돼요. 그죠? 벽공이나 이런 거는 워낙 건조한 거 강한 친구들이니까. 그러고 오히려 이런 애들이 분 크고 물 많았을 때 밑에 뿌리 썩으면서 계속 잎 떨어지고 노랗게 되고 막 돼요. 그러다가 여기 전멸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고, 모든 나는 통기,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 강조하고, 요거 그럼 키우기 쉽죠? 계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구입하셔서 분촉을 해서 붙이기도 하고 키우고 싶다. 작게도 키우면 되게 이쁘고, 또 나름도 이쁘거든요. 분촉 잘 됩니다. 그냥 대충 갈라서, 쭉 갈르면 돼요. 그냥 갈라서 분촉할 거 하는데, 지금 한여름에 하지 마시고, 여름 지나서 선선해지면 그때 하시는 게 좋죠. 분갈이 타임이면 봄에 놓치면 여름에, 한여름에, 한겨울에 하지 말고, 그죠? 꼭 굳이 그때 하지 마시고 하시면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 이거 소브라리아 데코라타래. 자꾸 데코라. 소브라리아 데코라는 이렇게 뽑아보면, 잎이 진짜 이쁘죠? 어쩜 이렇게 넌 잎이 이쁘니? 그리고 줄기도 이뻐요. 줄기도 빨개갖고 이렇게 싹 빨간 점이 갖고 뽑아보면, 네, 잘 보세요. 얘는 지생이면서도 반착생, 반지생이라 그래요. 그냥 지생인데, 지생을 테레스트리아로 그러나, 하여튼 지생,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난이긴 하지만 약간 착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노출됐을 때는 이런 뿌리예요. 참 신기하죠. 보세요. 노출됐을 때 뿌리는 이렇죠. 일반 착생하고 똑같죠.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보세요. 우와, 완전 다른 애죠. 근데 보시면 솜털이 많이 있죠. 그죠? 얘가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게 땅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완전히 솜털이 많이 있고 엄청, 뽑을까요, 이거? 얘는 보세요. 얘는 땡그란데 얘는 왜 납작한지 아세요? 왜일까요? 몰라요? 여기 눌러서 자라니까 납작해지죠. 이게 땡그란 뿌리가 이런데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납작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붙은 뿌리들 떼어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유독 더 심합니다. 그죠? 위에 나온 뿌리야, 이렇게. 위에 나온 뿌리는 솜털이 없고 안에 있는 솜털이 있어요. 그래서 지생란인 거 알죠? 지생민 착생종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지 않게 키우고, 추위는 저희가 보니까 얘도 한 10도 이상 유지 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 주면 그냥 쑥쑥 잘 큽니다. 잘 크는데, 키우다 보면, 잠깐, 얘를, 저거 하려고 했지. 이건 저는 이거를 농원의 땅 바닥에다가 흙을 파고 이만큼 파고, 거기다 바크하고 이렇게 식재 만들어서 거기에 심었는데 잘 커요. 이렇게 크게 크죠. 이쁘게 크고. 간혹 키우다 보면 이렇게 병이 입 많은 병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자르는데 아깝다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자르면 또 먹어 들어간 데 있으니까 거기서 좀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살려면 이렇게 자르고, 결국 여기도 갈반화돼요. 근데 그것도 잎이 그냥 많다.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이렇게 싹 뚝 잘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키우면 되고, 꽃은 이게 남미 쪽에 코스타리카하고 브라질 쪽에 중남미에 커요. 근데 그것을 자라고 이게 꽃이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주로 핍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여러 대 있으면 동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나오면 하나 피고 지고 이렇게 피고 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받으신 분들은 요 화분 그대로 내년까지 키워주셔도 되고, 요게 좀 다소 마른다 싶은 분들은 요거 화분을, 요런 경우가 토분도 괜찮고 유약 발라진 거 있죠? 아세요? 유약 발라진 거? 잠깐만요. 바로 1초. 딱. 1초만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오키디아 톱은 완전 착색용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쭉 말르죠? 오키디아 톱은. 이렇게 말랐죠? 얘는 보면 흘러내리죠? 그죠? 이건 유약을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온도가 1200도 이상 높아지면, 고온으로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밑에는 스며들고, 위에는 안 스며들고, 위에는 스며들고 밑에는 안 스며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데다 심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카틀리아나 이런 착색난초를 이렇게 심어서 낭패 보는 분들 많죠. 왜? 건조할 땐 괜찮은데 지금처럼 습이 많거나 그럴 때 키울 때는 썩어요, 뿌리가. 여기 아무리 구멍을 뚫어줘도. 근데 이걸 키우는 분들이 왜 여기 이런 데서 키웁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토분들, 국산 토분이나 이런 데들은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끼는데, 얘네들은 만질만질하니까 곰팡이가 안 껴서 좋다. 네, 곰팡이는 닦으면 되지만 식물 죽어가서 통기 안 되는 식물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났다. 마이크 떨어져갖고 바삭바삭 소리 날 수도 있겠다. 혹시 시끄럽다면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데 이렇게 심어도 돼요. 딱 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도. 그리고 이런 데 심어도 괜찮고요. 이런 데 심으면 빨리 마르니까 물을 좀 자주 줘야 될 거고, 이런 데 심으면 촉촉함이 오래 가니까 여유가 생기겠죠. 아시겠죠? 플라스틱 분도 괜찮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얘도요. 그 다음에 시로지네도 핀브리아타, 이런 것도 이렇게 분해서 키우는 것보다 착생으로 키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여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분해서 키우면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키울 때 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에다 옮기고, 여기다가 나무판 있죠? 제가 이건 해놓은 게 없는데 다른 거 있는 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룬디도 그렇게 하나 키우고 있고요. 세라토스타일리스 레티스쿠만가도 그렇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대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스킨 아시죠? 이렇게 기둥 타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닥타닥 올라가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입마름병 때문에 마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식재가 오래돼서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혹시 이렇게 잎이 마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둑 더 번지기 전에 싹둑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말라요. 그래도 나중에 보기 싫으면 이렇게 아예 잎이 많으니까, 그죠? 아예 싹둑 잎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싹둑. 근데 이렇게 잘라도 되죠. 좀 깔끔해지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식재 상태 보면 뿌리가 이렇게 얇지만 많이 달려있죠. 그죠? 네.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요거보다 분 크면 이 정도 분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반그늘하고 반양지 정도 사이인데, 얘는 반양지보다는 반그늘이 낫겠다. 그 잎이 좀 덜 타려면. 그죠? 빛이 세면 무조건 타요. 잎이 좀 넓고 얇은 애들은 빛이 세면, 난 중에서 내가 키우는 난이 잎이 넓고 얇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약하다. 그런 애들은 빛이 좀만 세도 어떻게 노랗게 된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에리아 히아신스 오이디스죠. 에리아 히아신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아신스라는 뜻은, 히아신스라는 구근 있잖아요. 구근처럼 꽃이 비슷하게 생겨서 히아신스라고 한 것 같고,
뭐 닮았다. 히아신스 닮았다. 그래서 뒤에 오이데스는 라틴어로 같다나 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아신스 오이데스가 되고, 에리아라는 품종이에요. 에리아는 제가 꾸준히 선보일 건데, 저희도 한 8종류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 틀려요, 에리아가. 에리아들은 보통 보면 쿨, 웜, 쿨이에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은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온시디움. 그렇죠. 얘는, 히아신스는 보통 말레이시아, 뭐, 수마트리아나 뉴기니아 쪽에서 자생을 하죠. 이렇게 자생한 애들이 참 독특해요, 그쪽 애들이. 얘들 희귀템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키우다가, 뭐, 요건 지금 국가분도 얘도, 얘는 순이 이쁘더라고요. 순 잘하는 게. 잎도 이쁘지만 순도 이뻐요. 이렇게. 뿌리가 얇죠? 착생인데 뿌리가 많이 얇아요. 이런 애들은. 그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바싹 말리면 안 된다. 왜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습하게. 그늘에서. 그리고 햇빛도 생긴 게 보세요. 제가 뭐라 했죠? 잎이 좀 넓은 편이고, 야들야들하고, 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햇빛이 약해야 된다. 그래서 잎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카트리아 탁신 골드 조이는 없다, 있다, 없다. 아, 다 나가서 없나 보네요. 탁신 골드 조이 받으시는 분은 뿌리가 꽉 찼어요. 꽉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보다 조금 큰 분으로 수태만 감싸서 옮겨주면 되고, 수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수태 털 필요 없이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새순 올라오는 거 필 거고, 바로 꽃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꽃집이 잡혀 있는 거는, 와, 뭐 며칠 전에 꽃이 폈네. 나 잘 키웠나 봐. 근데 관리도 잘 하신 거지만 사실은 여기서 꽃대가 물어서 가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는 꽃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꽃집이 없고 순이 좀 나온 애들은 가을 되면 꽃이 필 겁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메디아 오라타 리오는 잎이 좀 누렇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누런데 제가 얘는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라타 리오도 그렇게, 이 정도인데 분 그렇게 필요 없고, 가정에선 저는 나는 죽어도 바크로 키워야 된다는 빼놓고 바크가 더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영상을 보면서 난생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바크 키울래? 바크가 나한테 맞아. 이런 분들은 바크로 키우세요. 중요한 건 주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대신에 안 내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식재, 혼용, 그죠? 흙 쓰고 막 이렇게 큰 데 심고 이런 것들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이건 바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뜯을 때 뿌리가 좀 뜯겨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많을 때는.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서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없네요. 그죠? 여기 뿌리 상한 뿌리 있고, 어디 보자.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소독해 놨으니까. 하고 저는 이렇게 긴 뿌리 있잖아요. 전 자릅니다. 길면 잘라요. 과감하게.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 뿌리도 아까우니까 살리겠지만.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뿌리가 썩었네요. 여기도 보면 썩었고, 여기도 썩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머지 뿌리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 눌러보고, 눌러봤는데 얘는 갈색인데 눌렀더니, 요거는 눌렀더니 딱딱하니까 당연히 안 죽은 거고, 요거는 보면 만져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벨라민층이 파괴돼 갖고 이렇게 나와 있죠. 뿌리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짝도 자르고, 여기 긴 뿌리 정리한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렇게 정리해서 오키자 토분에다가 심어볼게요. 여기에 정면이고 빨방 끼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게 볼록 튀어나오죠? 그러면 얘는 최대한 일로 밀어서 심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태를, 자, 밀어서 심는 이유는 아시죠? 구독자님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작은 게 앞이고,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렇게 쭉 자라고 선재잖아요. 그래서 뒷공간을 줘야죠. 이렇게. 앞에는 별로 안 두고, 뒷공간만 많이 주고, 넣어서 이렇게 심겠죠. 이거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이거는 제가 키우는 겁니다.
몇 년 돼서 이쁘게 자라면 고객님들 오셔서 왜 안 파냐 이거를 그러죠. 근데 제가 수량이 있으면 팔고 하나밖에 없어 키우는 게 제가 하나만 늘어났으면 안 파는 거죠. 저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오라타리오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내년에도 활착해서 꼭 피면 당연히 판매하죠. 왜? 오라타리오는 저희가 대작이 많거든요. 아주 큰 20년 이상 큰 대작들이 한 20개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충 심는 것 같죠? 원래 이게 스테를 더 이쁘게 심려면 결대로 심는 게 좋아요. 결대로 심는다는 게 뭐냐면 이끼를 넣을 때 이렇게 심으면 되고, 이런 건 떼어줘야 되냐요? 물어보면 꽃집 했다는 것들은 이렇게 떼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꽃집이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죠. 오라타리오 끝. 금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갈색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애기집처럼 그죠? 벌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놔둬도 되는데 여기 까매지면 무조건 이렇게 뜯어주는 게 좋습니다. 까매지면 여름철에 까매질 수 있어요. 이 사이에 습이 껴갖고 원래 보호해주는 건데 커버 같은 거죠. 근데 저게 녹슬면 해야죠. 그 다음에 라비아타 세미알바 슬립분. 슬립분과 작은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두 개 다 분갈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다음번 순 나와서 자랄 때까지니까 내년 봄까지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전 이렇게 키우길 바라겠어요. 그럼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식재도 심은 지 오래 안 됐고 뿌리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렇게 안 키워요. 내 스타일이 있어요. 잘 키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데 다 하세요. 단 그러지 못하시는 분을 잘 죽이는 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분 그대로 쓰시길 추천드리고, 요것도 엄청 잘 마를 거예요. 잘 마르는 애는 안 죽는다니까요. 얘를 이렇게 큰 데로 심으면 그땐 죽일 수 있어요. 뿌리도 없는데 물은 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물은 될 수 있으면 담궜다 넣는다라는 것들은 뿌리가 많이 돌아온 애들. 금방 분주 쪽에서 이렇게 뿌리가 몇 개 없는 애들은 담그는 것보다 위에서 주는 게 좋아요. 뿌리가 돌 때까지. 얘도 지금 몸 뿌리가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을까지. 요건 내년까지 그냥 키우시면 되고, 요거 받으시는 분도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이거 잘 마르잖아요. 또 물 주고, 또 마르면 물 주고, 마르면 물 주고 하면 더 좋아요. 크면 물이 안 마르고, 열흘이 돼도 안 마르고, 10일이 돼도 안 마르고, 열흘이라고 10일하고 같구나. 하여튼, 안 마르면, 좀 기간이 돼서 안 마르면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말릴 때까지, 마르면 주면 돼요. 그건 문제 안 생깁니다. 이대로 키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는 아시죠? 햇빛이 어디라고요? 반근하고 반양지 사이인데, 품종마다 카틀리아 종류가 많잖아요. 품종마다 틀려서 보통 반근을 해놨다가 꽃이 안 핀다 그러면 반양지 정도 놔둬도 되고, 반양지에서 사이 크는데 얘가 잎이 노랗다 그러면 반근을 옮겨서 걔네들의 특성을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반근을 반양지 사이인데 반근을 정도가 좋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페르니아바 시룰리아는 제가 한번 뽑을게도, 페르니아를 구입하신 분들은 뽑아야지 알죠. 느낌은 있지만 뽑았더니 여기는 식재가 뿌리가 멀쩡하고 여기도 멀쩡한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죽은 게 있네요. 여기 조금은 요거는 띄고, 이쪽도 미리 심은 것 중에서 좀 까만 게 있어요. 이렇게 까만 거, 까맸죠, 이렇게. 이건 따고 폈더니 여긴 살았는데 여기가 죽었네요.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이끼 이쁘더라도 제거해 주시고, 통기성이 불량해지니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는 그냥 넣어도 되고, 아니면 너무 빡빡하고 딱딱하면 스프레이 뿌려서 느자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대고 여기다가 덧대서 분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제가 페르니아에도
해서 심었으면 좋겠는데 깔망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왜 그럼 난 선생님은 좀 더 작은 분 심으라는데 왜 이렇게 심으세요? 하지만 또 오키나와 낮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 마르죠. 깔망 쓰면 더 잘 마를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분으로 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건 제가 가서 분갈이 해서 페르니아는 다시 키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재들 남잖아요. 이렇게 아깝죠? 스테도 남고 이런 거 아까운 거 아깝다고 재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지생란 있죠? 심을 때 파피오나 이런 거 심을 때도 좋고, 이런 빼고 관엽 같은 거 심을 때도 섞어서 주면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이 트리아니 시를리아는 이것도 뽑아볼까요?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분촉해 놨던 건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건가? 살짝 있겠죠. 자, 제 말대로 이렇게 뿌리가 여기 마지막 분촉한 거 내려서 여기 내리고 있죠? 그죠? 이것도 분갈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 요거 토분으로 그대로 여기서 조금 더 큰 토분으로 옮기셔서 키우시고 또 분갈이 하더라도 옮기시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닥에 깔는 거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트리 안에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계속 키우시면 내년쯤이면 개화할 수 있고, 저 같으면 요 화분에서도 개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식물을 키웠는데 잘 죽어요. 왜 맨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뭐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습으로 많이 죽입니다. 과습으로. 페르니아의 이게 다 라벨이 있네. 그리고 끝으로 세미 엘바. 아무튼 이번에 이거 구입하신 앱슨하고 시렉트인가? 시렉트하고 마더 모델 구입하신 분들은 요거니까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좋은데, 아마 이거 만약에 저는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음 총 나올 때까지. 정말 옮기고 싶으신 분은 토분 요것도 한 1cm만 정도 큰 토분에다 옮기면 되는데, 굳이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 척 자라서 다음 순이 여기 달 것 같잖아요. 닿지 않아요. 그냥 쭉 올라와요. 여기 공간이 작잖아요. 요것밖에 새끼손가락이 안 들어가네. 그죠? 한 6mm, 7mm 되는데 이 사이를 충분히 나와서 자라서 넘쳐도 되니까, 제발 넘쳐도 되니까 분 큰 거 쓰지 마세요. 농가들이 저희도 키워보면 꼭 농가들도 분 큰 거 써서 많이 망치고, 어떤 분들은 이런 화분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농원에서는 한번 분갈이하면 인건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좀 한 번에 가려고 하죠. 근데 농장에서도 한 번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정에서는 당연히 실패하죠. 분이 크면 죽어도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의합니다. 그죠? 이 방송 보시면서 아차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 크지 말라는데 왜 키웠습니까? 설사 분이 작아서 분갈이 자주 하더라도 작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찔리시는 분 많죠? 아차,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 커. 이미 죽일 각오를 하고 키우는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렇게 얌전한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매하신 분께 당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감사드리고, 이거는 제가 갈 때 톱은 제 오키디아 톱은 이거 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가셔도 무방 하나? 지금 순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 이렇게 넘쳐서 자랄 때까지라도 그냥 키우시고, 이것도 날씨 서늘해지고 동안에 요 순 있죠,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굳으면 그때 10월달쯤 되나? 지금 7, 8, 9월 중순에서 마르면 굳을 거예요, 거의. 그럼 그때 돼서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 분갈이 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하도 걱정이 돼서 이게 제가 이게 정확한 분갈이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보면 분갈이 때문에 문제. 분갈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난을 모르고 알고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분갈이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분이 커서 문제고, 그죠? 그래서 됐으면 분은 작은 걸 쓰고 작은 거에서 작은 걸 옮겨라 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 드렸죠. 분 크면 힘들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24일 난 팔아요 재배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왜 난을 죽일까? 그런 분들은 다시 볼 때 내 화분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혹시 분이 아까워서 그냥 그 분을 쓰는지, 동양난이나 관엽에 선물 들어온 분에다 키우려고 내가 좋아하는 날 선택하고 그 난이 어울리는 분을 선택해야지, 이미 분을 선택해놓고 거기다가 난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 많이 옵니다. 이렇게 큰 화분 갖고 여기다 뭐 심을까요? 이거 하나 이거 이쁜데요? 그러면 너무 작아서 이거 4-5개 심을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합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합식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합식해서 키우면, 지금은 대한민국에 난전시회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전시회가 확실히 생겨서 심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합식은 뭐라고요? 탈락. 그럼 누가 카트를 잘 키웠나 그랬는데 이런 거 10몇 개 막 심어서 갖고 오면 걔가 1등 해야 되게요? 그건 디스플레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그냥 꾸준히 키워서 늘린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좋아요, 구독 누르라면 구독자가 좀 늘고, 끝에 얘기를 안 하면 조회수 딱 보면 알아요. 좋아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안 듣고 스킵하신 분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거를 보시고 설사 제가 안 좋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보통 좋아요가 200에서 250 스타트해서 이틀 되고 3일 되고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번 300, 한번 400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저도 용기를 내고 더욱더 힘을 내서 이런 강의도 하고 난파라도 하고 테마파크도 수성하고 하니까 우리 난학생님들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대학까지 화이팅!